하방을 그러니까 분석은 언제나 이제 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오른다는 분석을 할 때보다 떨어진다는 분석을 하면 많은 분들이 싫어하거든요.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가격이 떨어진다는데 내가 투자하는 상품의 가격이 떨어진다는데 싫어하죠. 더군다나 선물 매매하면 사실 롱이건 숏이건 상관이 없는데 선물을 하더라도 희한하게 떨어지는 건 좀 싫어. 그런 분들 좀 많긴 한데 사실 좀 이제 중장기부터 보고 단기로 넘어갈게요. 오랜만에. 그래서 사실은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방에 계속 무게를 두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A파동이 나왔고 B파동이 나왔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됐다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 메인 관점은 2만에서 18,000까지는 빠진다라는 관점이었거든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물론 이제 상방 관점도 있긴 합니다만 어떤 거였냐면 ABC로 이렇게 1, 2에 3 ABC에 러닝 플랫이 나고 5파 간다는 분석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 분석이 조금 더 희미해지는 이유가 여기가 만약에 저점이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임펄스 파동이 나왔어야 되는데 임펄스 파동이 나오지 못했고 이거는 누가 봐도 자명하게 ABC 반등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채널을 지키고 하단 지지라인에서 지키고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숏을 봤을 거예요. 여전히 여기에 주 관점으로 가져갈 예정이었고 말씀을 드렸었을 때 여기가 만약에 지켜져서 A, B, C로 올라갈 수도 있다 또는 하락도 있지만 여기 반등을 먹자가 지난번 분석이었거든요. 지지난번부터 분석이었거든요. 그래서 롱을 봤었던 거였고 근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분석이 아직까지도 메인 관점이긴 합니다. 서브 시나리오도 이따 설명을 해드리긴 할 건데 어쨌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바이낸스 차트라서 2010년도부터 차트가 없는데 어쨌든 여기가 3파 구간이었고 4파 구간이었고 5파동에 1, 2였고 3, 4였고 5파동이어서 비트코인이 약 한 2010년도부터 거래해서 지금까지 12년째 거래되고 있는데 아주 큰 상승 5파의 사이클을 다 마치지 않았나. 그러고 나서 하락이 나왔고 반등이 나왔고 다시 하락 중인 게 아닌가라는 게 메인 관점이긴 합니다. 좀 하락 관점을 말씀드려서 미안한데 하락 말하면 싫어한다고 해서 대중의 인기를 얻고자 상승할 거예요 라고 희망 회로를 여러분들한테 심어드렸다가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큰 손해로 갈 거기 때문에 분석은 소신 있게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이제 메인 관점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A파동이 나왔고 B파동이 나왔고 이제 C가 가는 중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했었을 때 여기는 임펄스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임펄스가 지금 1파가 여기서 끝나고 반등이 나오고 3파가 나왔어야 되는데 1파가 애매하지만 이따가 마이너 카운팅하면 소개해 드릴 거지만 어쨌든 1, 2가 나온 것 같고 3에 1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쯤에서 3에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4가 나오고 5가 나오고 3파 완성되고 5파 나오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가 이제 중장기적 메인 관점입니다. 메인 관점인 거고 이제 서브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도 그나마 조금 괜찮다라고 보는 게 러닝 플랫이 안 끝났죠. 뭔 말이냐면 원래 이제 그동안 상승을 갈 거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저점이 여기서 나왔다라고 카운팅을 다 했거든요. 여기서 이 가격이 저점이다. 그래서 1, 2가 나왔고 3 러닝 플랫 ABC가 나왔고 5파가 가는 거다가 이제 주된 상승론자들의 분석이었는데 그나마 희망 회로를 조금 더 돌려서 상승 관점을 보자고 하면 뭐가 남았냐면 일단 이거는 깨져야 돼요. 상승을 가려고 하면 오히려 뭐냐면 이게 안 깨지고 여기서 반등이 이렇게 또 올라가 버리죠. 여기까지. 그러면 ABC로 결국에는 올라갔다가 저는 또 하방을 볼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근데 안 깨지고 더블 바텀 올라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상승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락이에요. 하락. ABC 하락을 전 볼 거고 반대로 여기가 깨졌는데 여기서 지켜지면서 불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1, 2에 3 러닝 플랫 ABC 조정에 5파동 마지막 찐상승을 갈 기회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상승 관점, 서브 관점이긴 한데 상승 관점 가려고 하면 이 가격은 깨지되 이 가격은 안 깨지면서 여기 떨어지자마자 V자로 반등이 나오면서 계속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 더군다나 그냥 상승이 아니고 임펄스 상승이 나온 모습을 보면 그럼 그때 가서 상승일 수도 있겠는데 라고 좀 무게를 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여기가 깨지고 내려갔지만 지지를 받고 불반등이 나오면서 러닝 플랫 형태가 갖춰지고 플러스 상승, 여기서 나왔던 불반등이 명확한 임펄스 형태를 띄었을 때, 그때는 이제 상승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아직 상승이 남았다, 비트코인이 8만 달러, 9만 달러 갈 거다라고 예측하는 거는 메인 관점으로 가져가기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 분석만 하면 여전히 양방이 다 크게 보이는 건 맞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미 연준에서 계속 금리를 올려가고, 그다음에 양적 긴축 정책을, 돈을 걷어들이는,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돈을 시장에 뿌렸던,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장에 뿌렸던 돈을 역으로 걷어들이는 순간이 와서, 특히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 상품들, 뭐 그게 주식이 됐건 뭐 부동산이 됐건, 그다음에 이렇게 비트코인 같이 됐건 투자 상품들은 힘을 좀 잃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준에서 긴축 정책을 뭐 한 올해 7월까지 2달만 더 하고 끝낼 거야라가 아니고 몇 년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 시장에 돈이 말라가면서 유동성이 걷어들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그 거시경제 사이클과 봤었을 때도 사실은 하락이 조금 더 하락 분석에 무게감이 실리긴 합니다. BHC 치킨. 일단 이제 장기 관점, 중장기 관점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원래 이제 분석했던 것대로 돌아가서 조금 작은 스케일로 최근 차트를 보면서 지난번 방송에서 분석했던 것들을 좀 점검을 해볼게요. 시청자가 6,000명 정도 보고 계신데 좋아요가 1,000개밖에 안. 보시는 바와 같이 비트코인 이제 최고점을 작년 11월 찍고 나서 쭉 하락장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제 중간에 반등이 있었지만 하락 형태였죠. 이렇게 일관되게 이 채널 안에서 이런 경향으로, 이제 채널 어려우니까 경향이라고 할게요. 이런 경향으로 가격이 빠졌었고, 이 가격을 기점으로 이런 경향으로 저점을 잇고 고점을 잃었을 때 이런 경향으로 반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큰 관점에서 하락 관점을 봤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상하방을 다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파동 나왔고 하락이, 그다음에 반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내려갈 거다라는, 이제 이게 첫 번째 메인 관점이 하락 관점이었고, 반대로 이제 상승 관점은 조금 더 상승한다. 이 채널 여기 중단 채널 상단까지 갔다가 떨어진다가 이제 서브 관점이었는데, 어쨌든 여기 간다가 관점이었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최근 방송의 골자는 뭐였냐면, 여기가 단기 지지받을 수 있는 좋은 자리. 왜냐면 중장기 추세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첫 번째로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단기 추세를 보면, 이런 색깔을 바꿔서 할게요. 단기 추세를 보면 이렇게 단기 추세 지지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거 보면 이제 웨지 패턴이 명확하죠. 그래서 웨지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저점일 거다. 웨지는 1, 2, 3, 4, 5기 때문에 여기가 저점일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1시간 봉 상승 레버런스가 있다. 그래서 장기 추세선 지지, 그다음에 폴링 웨지 패턴, 상승 전환 패턴이죠. 그다음에 1시간 봉 상승 레버런스, 이렇게 네 가지 정도 근거를 가지고 여기에서는 단기 반등이 나올 자리다라고 예측했던 자리가 여기였죠. 그래서 예측했던 자리에서 다행히 분석이 맞아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상단 트렌드 라인을 깨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행히 깨고 올라갔는데, 문제는 여기가 진짜죠. 문제는 보통 이런 파동이 반등이 나올 때 382까지는 가주거든요. 통계적으로. 물론 0.5, 618까지 더 오를 때도 많은데, 그래도 최소가 382까지 가요. 236까지 갔다가 자빠지는 경우는 진짜 드문데, 확률적으로 드문데, 그 드문 케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분석이 틀렸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모든 트레이딩과, 그러니까 모든 분석과 모든 차트 분석과 모든 트레이딩은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확률이 80%라고 하더라도 여기까지밖에 못 갈 확률도 여전히 20%라는 게 존재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이 어려운 것 같아요. 100% 분석해낼 수 있는 기법, 무적의 기법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정말 그 절대 비법을 배워서, 마치 뭐 절대 무공 서적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걸 배워서 정확한 지점을 예측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런 게 없으니까 어쨌든 확률 싸움에서 졌습니다. 분석이 틀렸고, 그래서 382까지 갈 경향이 많은데 못 가고 236까지밖에 결국은 도달을 못하고 다시 떨어졌어요. 그래서 차트가 지금 굉장히 분석하기에, 제 기준엔, 저보다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 잘하겠지만 제 기준에는 굉장히 난해해졌습니다. 난해해졌고,
그래서 이걸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서 봤었을 때 여기에서 저도 타점이 들어갔고, 물론 저는 여기서 한번 잘못 들어가긴 했지만 한 번 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실수로 여기까지 해서 3번 매수를 했는데, 매수한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반익절을 전 했고 반익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혹시나 38까지 갈 확률이 높은데, 그렇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자빠지더라도 익절을 해놓고 여기서 본절을, 그러니까 약손절을 쳐야 이 트레이딩이 손해가 아닌 트레이딩으로 된다고. 왜냐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요만큼 먹으려고 트레이딩 하나? 이렇게 배 터지게 먹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트레이딩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자꾸 수익과 손해를 반복하는 것보다 조그만한 수익이라도 복리로 스노우볼을 굴려서 계속해서 계좌를 우상향시키는 게 트레이딩의 정석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전 늘 이걸 강조하죠. 그래서 여기서 반익절을 하는 게 좋겠다 저는 했고, 여러분들도 물론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만 하는 게 정석적인 트레이딩이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근데 다들 반익절 여기서 그래도 하셨으려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반익절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약손절을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전 정도 했어요. 본전 정도. 결국에는 이제 손해는 보지 않았고, 분석이 정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분석들은 다 거의 다 맞아가면서 수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좀 괜찮긴 한데, 뭐 지금 댓글 보니,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서 상방을 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근거 있죠. 장기 트렌드 라인, 플랭치 패턴, 한시간봉 상승 다이버전스, 그리고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탈했을 때 382까지 갔다가 떨어질 거다. 또는 이게 ABC로 올라가는 거더라도 결국은 여기서 여기까지 오른다는 거니까 여기를 공통 구간으로 반등 후 하락이건 찐 반등이건 여기까지는 오르니까 382까지 수익을 보자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올랐죠.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트레이딩을 했던 이유예요. 트레이딩 했던 차트 분석 근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카운팅을 해보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제가 봤었을 때 여기 임펄스의 형태를 꽤 띄고 있거든요. 여기가 1, 2, 3, 4, 5가 연장돼서 엔딩이 나왔는데, 그러면 1, 2, 3, 4, 5죠. 그리고 반등이 진짜 작았어요. 파동의 마이너 파동들보다도 반등이 작았어요. 어쨌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카운팅하는 게 가장 맞는 카운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반등이 작았다라고 확률적으로 반등이 작게 나올, 그러니까 대파동, 그러니까 큰 조정파동이 소파동보다 반등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작게 나온 조금 확률적으로 드문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약에 카운팅을 하면 지금 카운팅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1파동이 나왔고 2파동이 굉장히 짧게 나왔고, 제가 싫어하는 카운팅이긴 해요. 그리고 지금 3파동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이제 아마 여기까지 나오면 끝날 것 같아요. 3의 1이. 그래서 반등이 나오고 3의 2가 나오고 3, 4, 5가 나오면, 이러면 이제 찐이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아시겠지만 3파동이 가장 강력한 파동이고 가장 급격한 파동이에요. 근데 기울기를 봤을 때 이게 1파동이고 3파동에서 저항 지지를 깨면서 내려가면서 급락이 나오는 형태, 기울기가 아주렁이 샤프한 형태가 나오면 맞거든요. 그리고 5파동까지 나오면, 그럼 여기가 제가 너무 대충 그렇긴 했는데 뭐 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2만선에서 18,000선까지는 빠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그래서 단기적으로 카운팅 했을 때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근데 아까도 방송 초반에 제가 사과를 먼저 시작하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방송 키자마자 오늘 죄송합니다. 방송 시작하자마자 첫 마디가 사과였죠. 분석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킬지 말지를 제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을 고민하고 방송을 켰거든요. 4시간을 고민했어요. 무려. 이게